어떻게든 건물물을 지으면 장비 배치는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를 간과하세요. 솔직히 싸니까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런데 품질이 좋고 내용이 좋고 한다면 제가 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? 안녕하십니까. 건축사 안선생 안홍준입니다. 얼마 전에 이제 그 공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, 아직 이렇게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, 앞으로 어떻게 공장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거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런 어떤 공장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데, 공장 건물에 대한 거는 잘 너무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, 되게 이렇게 뭐랄까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첫 번째 주로 많이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게, 어떻게든 건물물을 지으면 장비 배치는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를 간과하세요. 장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비의 생산량 자체가 달라지고 장비 생산의 하자율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감소하고 생산의 질이 향상된다는 건, 그리고 생산한 것의 하자량이 감소한다는 건 수익이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투입되어진 것에 나오는 결과물이 되게 질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우선 안 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그냥 땅에다가 그냥 건물부터 지으려고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실수가 그거예요. 땅을 보고 그냥 건물을 짓는다.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왜? 나중에 보다 보니까 장비 크기들이 있고 안에 동선이 있는데 장비 크기가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이 폭 사이즈들이 미달되다 보니까 얘를 장비를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. 이게 무슨 시스템이고 이게.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이게 다. 직선.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직선이에요. 그러면 장비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해야 이 장비에 대한 설계 성능만큼의 효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뭐냐면 저는 보통 공장이나 이런 걸 설계를 하게 되어지면 우선 장비 레이아웃부터 봅니다. 장비 레이아웃, 장비 크기하고 레이아웃 뭐 자세히 그리지는 않아요. 왜? 어차피 대략적인 그 통로와 그 크기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하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와 수도와 가스와 이런 것들만 연결해 주면 되고 거기에 라인으로 거기에 필요한 장치들을 연결해 주면 되니까 저는 우선 제일 처음에 공장 설계를 할 때는 가장 선호하는 동선 라인부터 잡습니다. 두 번째, 장비 동선을 잡습니다. 화물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동선 이런 것들 다 잡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건물의 배치를, 이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배치를 1번, 2번, 3번, 4번을 만듭니다. 자,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장비 배치. 두 번째, 출입 동선 혹은 출입 동선의 다양화. 거기에 세 번째, 건물 배치. 이것들을 딱 묶어봅니다.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나옵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거. 그러면 그거대로 건물을 설계를 해가지고 올리면 되고 건물에다가 뭘 하냐면 디자인이 들어갑니다. 색깔, 매스 딱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. 공장이잖아요. 창고고. 왜 그렇게 하냐면 건물 다 짓고 막 돈 많이 들었고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살짝 선 하나가 그 건물의 느낌을 확 바꿔줘 버리거든요. 내가 지은 건 공장인데 미술관 같아. 미술관하고 공장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. 창문 하나도 없는 거 똑같거든요. 매스만 잘 보여지게 한다면 그거 몇 가지만 선만 예쁘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색만 정말 예쁜 걸 하나 딱 쓴다면 색도 뭐 특수한 색깔이 아니라 그 공장에 나오는 그 판넬들 혹은 그 자재들 중에서 색깔에 대한 게 매스와 잘 어우러지게만 디자인을 딱 해놓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오냐? 엄청난 결과물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이 엄청난 결과물 공사비는 얼마 차이가 날 거예요? 그래봐야 5%나 3%?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. 자, 보편적인 공사비에 5% 3%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자 1억이면은 5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. 자, 그렇게 건물을 딱 져놨을 때
손님을 모시고 왔어요. 혹은 해외 바이어가 와서 이 사람들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. 어느 정도 눈이 있는 사람들이구나. 이 정도 건물을 갖다 짓는다고 한다면 제품도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도 그만큼 신경을 쓰겠구나. 사람들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부터 보면 주변 환경부터 봅니다. 사람들의 옷까지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부터 봅니다. 작업하는 사람이 작업복이, 작업하는 사람들의 그 환경이 어수선하다면 결과적 제품도 어수선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단지 별게 아니거든요. 그 사람들은 제품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따지지만 그 전에 이곳이 안전한 곳이냐 안 안전한 곳이냐. 유럽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 있는 공장은 되게 불안해요. 솔직히 싸니까 가져가는 거야. 그런데 품질이 좋고 내용이 좋고 한다면 제가 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? 그런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의 환경에 대한 조성만 제대로만 해놔도 이 사람들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본다 하더라도 금액 비슷한데 여기가 더 퀄리티가 좋다면 나 같아도 일로 가요. 자, 공장을 짓는 이유는 공장이 없어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입니다. 회사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건 제품도 성능이 좋고 건물에 대한 인지도가 좋다면 이 두 가지가 바로 기업의 가치 향상입니다. 그럼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와, 이 회사는 너무 좋다. 환경도 좋고 제품도 좋다. 안정적이다.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 화려한 공간은 아니고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우리 제품도 사람의 옷이 막 지저분할 수 있어요. 그래 작업자 특성상 작업 환경에서 지저분할 수 있어요. 지저분할 수 있는 건 한 번만 조선소만 가더라도 용접하시는 분, 페인트 하시는 분은 벌써 작업복 자체가 틀려요. 예, 어쩔 수 없어요. 그건 작업 환경이 그러할 수밖에 없으니까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, 생활하는 어떤 식당들, 생활하는 어떤 동선들, 길들, 그 모든 것 주변 환경, 쓰레기가 굴러다닌다. 누가 좋아합니까? 솔직한 얘기로. 아무리 금은 모아러 갔다가 건물을 갖다 전놨다 하더라도 막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막 바닥에 먼지가 많은데 건물을 하나 지음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가 나오는 거고 그 건물에 예쁜 선음과 색깔을 집어넣음으로써 기업의 가치, 이 두 가지가 기업의 가치를 확 올려줍니다. 자, 주식회사라면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비즈니스고 생각하자 이거죠. 어떻게 하면 우리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까? 물건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팝니까? 홍보가 잘하면 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을 심어주면 그러면서 물건을 많이 사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깨끗한 환경, 선별되어지는 환경을 시험에 나오는 것을 공부를 하면 시험에 합격하게 되듯이 이 사람들이 보는 주요 타겟을 잘 선별해가지고 거기에 나의 돈과 시간을 쏟았을 때 최고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. 회사 키우셔야죠. 자,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 예쁘게 잘 지십시오.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 주시고 네. 이상 건축사 안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